안녕하십니까. 저는 이현팔이라는 사람이고요. 오늘 제가 이 영상을 이렇게 만든 이유가 우리 일상생활에서 제가 직접 경험하고 또 이렇게 한 걸 제가 올리려고 하는데, 다름이 아니고 있는 게 유해파, 여기에 있는 게 말씀드리고자 이걸 좀 참고하셔서 일상생활에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이거는 뭐 저 지인이나 친구한테 전해 드리는 거니까 있는 게. 그래, 제가 왜 여기에 관심을 두게 됐냐면, 이게 저기가 있는 게 피톤치드 온열기를 만드는 회사잖아요. 이게 뭐 그걸 이제 공급하는데, 제가 있는 게 이 고객분은 저희들 체인점에 가서 많은 체험을 하고 자기 집에 사놓게 됐어요. 이분이 있는 게 그 당시에 암에 걸렸었는 게 저희 기계를 구입하셨는데, 그 주문을 받고 뭐 아파트에 살고 계셨는데 있는 게 이런 구조였어요. 이쪽이 문이고 이쪽에 들어와서 이렇게 거실이거든요. 그리고 자기들 있는 게 뭐 여기 놔달라 이러더라고. 그 놔드리고 납품하고 이제 오는 도중에 고속도로 상에서 뭐 거기 지역이 되고 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이 기계가 안 된다. 이게 온도가 너무 뭐 이게 해다 뭐 자꾸 올라가 버린다. 그리고 다시 이제 저희들 회사 와서 이제 또 다시 있는 게, 물론 이 기계도 출고할 때는 저희들 최종 테스트를 통해서 점검하고 이제 우리가 납품을 하는데, 오는데 이게 또 이제 공장에서 이제 테스트를 하고 또 싣고 올라갔습니다. 두 번째 이제 바꿔줬어요. 교환하고. 두 번째 또 똑같은 이런 뭐 이게 안 된다는 게 기계가. 그래가 이제 세 번째 이제 납품을 하고 뭐 지켜보고 있으니까 이 또 하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 이게 뭐지? 나는 막 그 당시 뭐 요즘 젊은 애들만 멘붕이 와갖고 있는 게 뭔가 있는데 대책도 안 쓰고. 그래 그때 언뜻 그거 하는 게 저기 뭐예요 이게? 옛날에 뭐 전자파가 이런 유해 파장이 많이 올라오면은 이게 뭐 냉장고라든지 가전제품이 수명이 짧아진다는 말로 들었거든. 이게. 그래서 이제 자리를 이쪽으로 끌고 와서 기계를 이쪽으로 이동하니까 그때서 이게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거예요. 그 뒤에한 사실이지만은 이 집이 있는 게 이렇게 하거든요. 요렇게 되었거든요. 이걸 이제 병목 지점에 병목, 그죠? 병목이 넓은 데서 좁아진 데로 이게 오고, 또 보니까 내가 이게 그 뒤에 뭐 이거 아니 사실은 이게 교차점에 있었던 거예요. 가장 유해파가 강한데, 이게. 센서가 이게 온도 센서가 감지를 못하는 거예요. 역할을 어느 정도 가면 이제 뭐 45도 설정해 놓으면 46도까지 말아야 되는데, 이게 뭐 계속 50도, 60도 뜨고 그래 보니까 여기에 그때 이제 관심을 갖고 내가 우연한 기회에 뭐 하여튼 뭐 어떻게 또 이게 뭐 제가 있는 게 뭐 이게 뭐 때문에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뭐 우리 인근에 있는 암요양병원에 이사로 등재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 내가 그 요양병원에 가서 그분들 일을 만났었는 게 주소를 받았죠. 주소. 5년 이상 거주한 집을. 그분들 동의를 받아서 또 사인도 받고 해갖고 있는 게 다시 재탐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50명을 하니까 이분들이 다 한 분도 빠짐없이 유해 파장에 노출됐습니다. 그걸 확인을 했어요. 그래 처음에는 이게 뭐 나는 이게 뭐 대단한 거다. 내가 세계 최초로 이 수맥 파장에 노출되면은 이게 암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규명했다는 이런 뭐 어떤 그것 때문에 막 우쭐해갖고 있는 게 희열을 느끼고 이랬는데, 드디어 이거는 뭐 내가 있는 게 세계 최초로 했다 이래갖고 있는 게.
그런데 그 뒤에 자료를 찾아보니까 유럽에서는 그죠? 유럽에서는 보니까 이게 유럽에서는 헤겔이라는 사람이 제일 먼저 있는 게 독일의 헤겔이라는 사람이 1910년도부터 1930년 그렇죠. 이게 20년 동안을 역학 조사를 한 거예요. 암 환자하고 수맥하고 그때 그 사람이 이거 규명을 했다고 1910년도부터 논문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 이게 이제 이게 나 깜짝 놀랐는데 그리고 그 뒤에 이 사람은 의사예요. 저는 뭐 의사도 아니잖아요, 그죠? 의사예요, 의사. 의사 협회 회장도 하고 그랬더라고 그 사람 그 당시에 있는 게. 그래 이제 그 뒤에 보니까 뭐 주로 이 규명을 한 논문을 쓴 사람들 의사고 또 어떤 사람은 생화학자, 화학자. 이 사람들 이 되게 생화학자라는 분들도 이게 대단한 그쪽에 생명에 관해서 있는 게 어떤 뭐가 변한다 그런 걸 이게 생화학 박사하고 있는 게 이랬는데 이 사람이 하니까 어떤 의사가 반박을 한 거예요.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엉터리 같은 소리 하지 마라. 무슨 뭐 수맥파가 있는 게 암을 이렇게 유발시키냐. 반박을 했는데 그 뒤에 자기도 해보니까 한 3년 뒤에 그 사람이 맞다고 인정을 한 의사도 있고 있더라고요. 그래 그 뒤에 이제 보니까 여 뒤에 보니까 절대 이거 뭐 수맥 파장에 노출되지 않으면 암은 뭐 생길 수 없다는 이런 뭐 논문을 강한 논문을 써놓고 했는데 그 뒤에 스위스에 또 이거 또 다시 확실하게 제니란 의사 그 사람도 의사예요. 제니란 의사. 제니라는 의사는 뭘 또 실험을 했냐면 질을 갖고 실험을 한 거예요. 질을 2,400마리를 갖고 한쪽에 1,200마리씩 넣었어요.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똑같은 어떤 면적에다가 있는 게 똑같은 온도에다가 똑같은 사료에다 똑같은 물을 줬더니 한쪽은 이제 유해 파장이 이렇게 나오는 데고 한쪽은 유해 파장이 안 나오는 데. 이쪽은 뭐냐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일이 체중이 자꾸 드는 거예요. 이쪽보다 체중이 있는 게 질을 넣는 1200마리 중에 있는 게 그 다음 생기는 게 종양이 생기고 세 번째가 뭐냐면은 번식률이 이쪽에 비하고 50%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기 100마리 넣으면 여기는 50마리밖에 안 넣는다. 번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게 뭐냐면 개체수가 주는 숫자가 있는 게 1200마리를 넣었더니 1100마리, 1000마리, 900마리, 800마리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더 자꾸 줄더라는 거예요. 개체수가 있는 게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쪽에도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데 이거는 개체수가 1200마리를 넣었더니 1300마리, 1400마리, 1500마리 이렇게 자꾸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게 실험을 해갖고 있는데 제니라는 의사가 이걸 발표를 한 논문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근자에 와서 보니까 노벨 의학상을 받은 사람이 미국에 있는 그 갈윈이라는 이 의사가 이 사람도 또 실험을 해서 똑같은 건 지가 아니고 햄스터를 갖고 이제 했는데 이 햄스터 그죠? 보니까 이 사람 그 실험 결과치가 어떻게 나냐 똑같아요. 제니랑 똑같은 어떤 숫자를 넣어갖고 있는 게 한쪽은 유해파가 나오고 한쪽은 유해파가 안 나오고. 근데 근데 이 사람 또 특별하게 뭘 했냐면은 이 햄스터에다가 타르라는 그죠? 타르 있죠? 타르가 이게 발암 물질이잖아요. 발암 물질을 온몸에 다 발라갖고 집어넣었던 거예요. 이쪽도 있고 저쪽도 있고. 그래서 시간이 이제 경과함에 따라 이쪽은 내나 제니가 한 실험하고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개체수 줄고 몸무게 줄고 처음에는 이게 이쪽에는 개체수가 늘어나고 타르를 몸에다 발랐는데도 불구하고 이 타르보다 더 발암물질보다 안 좋은 게 유해 파장으로 있는 게
규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죠. 그래 이제 다시 돌아가서 그래 이걸 제 나름대로 쭉 조사를 해보니까 재미있는 게 나도 깜짝 놀랐는데 이게 이제 근자에 와서 우리 임홍선 신부님이 계시. 임홍선 신부님이라고 이분이 막 근자에 와서 이거 수맥에 대해서 많은 보급을 하고 또 지하수도 개발하고 근데 많은 도움을 주시는 임홍선 신부님이 대표적으로 있는 게 그분은 뭐 추를 갖고 아니면 밑에 있는데 여기에 뭐 하루에 뽑을 수 있는 물이 몇 톤 된다 몇 톤 나오는 거예요 이게. 임홍선 신부님이. 그럼 그 과거에는 없었냐 우리 한국에 이걸 제가 있는 게 우연히 조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 언제냐면은 내가 이제 고인돌이나 뭐 지성묘 있잖아요. 이런 걸 했을 때는 이런 들쭉날쭉이에 있는 게 뭐 유해 파장이 나오는 데도 있고 안 나오는 데도 있고 그거는 뭐 이건 믿을 수가 없잖아 그죠? 뭐 알았다 그 당시에 있는 게. 근데 보니까 그 뒤에 이제 뭐야 우리가 이제 그 유적 중에 이제 뭐 유적이라고 그래요 유적. 유적을 조사를 해보니까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 뭐 고인돌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 채 나오는 게 고분이 있어요. 고분. 두 개 다 이제 어떤 뭐 무덤이죠, 그죠? 무덤. 고분을 조사해 보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대표적으로 고분이 보면은 요 경북에 가면 고령고분군이 고령고분군 그 물이죠. 한 개 두 개가 있는 게 아니고 엄청나게 뭐 무리를 지어서 이렇게 행성을 해놨다고 하면은 그쪽에 가보니까 이는 산에다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뭐 이게 쭉 이렇게 있는 게 이렇게 뭐 이렇게 하고 이 안에다가 있는 거 많은 고분들이 있습니다. 등선을 해하고 있는 게 그리고 이쪽에 보면 건축물이 하나 있고 여기에 또 가운데 한 게 있습니다. 이 주위에는 전부 다 UFO가 나오는 걸 알았던 거예요. 하나 또 고분군이 있는 그 안장해 놓은 데는 UFO가 안 나와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가운데 이거 타기 또 독립적으로 했는데 이거는 이 한 개의 고분 한 개 있는데 이 주위만 UFO가 이 안에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또 뭐냐면 우리가 창녕고분이 있어요. 창녕고분. 창녕에 보면은 거기는 어떻게 되냐면 지대가 난 덜 가운데 한 개 있고 또 크게 집단적으로 써놓은 거 있고 이쪽에 뭐 한 서너 개 있는 거는 요 도로가 이렇게 나 있고 있는 게 이쪽은 장령읍으로 가는 도로고 이게 이쪽은 저 경북 청도 쪽으로 가는 이게 방향인데 그 여기에 있는 많은 이 안에 고분군이 있어요. 고분군이 많이 있는 게. 근데 이걸 경계를 해갖고 고분군을 경계를 해갖고 그 가에는 전부 다 유해 파장이 논다. 여기는 저지대인데 논이에요. 논 주위는 요 주위가 논인데 저쪽에 딱 한 개가 보거든요. 고분이. 그 여기만 안 나오고 여기만. 또 이쪽도 그렇고 마찬가지 이쪽 산이 있는데 눈을 쭉 담내놓은 데도 한 서너 개 있어요. 여기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 이 당시에 있는 게 물론 여기에 뭐 가까운 함안고분, 뭐 김해고분, 경남 고성고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도 유해 파장에 노출되어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럼 그 당시 확실히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저희들이 조사한 게 뭐냐면 사찰터예요. 사찰터, 절터. 이게 사만시대 때부터 쭉 고려 때 쭉 터를 잡아갖고 있는 게 한 게 있는데 여기 보면은 뭐 가까이는 뭐 합천 해인사. 근데 뭐냐면 그게 합천에 전부 다 조선이 창건되기 이전에 적은 절터들. 고려 때 그 이전에 조선이 창건되기 이전에 잡은 절터들은
전부 다 유해파가 안 나오는 거예요. 조사를 해보니까. 그래, 이제 그, 대표적으로 보면은, 절도의 사찰체에 보면은, 뭐, 경계가 있는데, 뭐, 이게 뭐, 대웅전이 있고, 뭐, 요사체가 옆에 있고, 건물이 있으면, 담장이 있으면, 다섯은 어떤 경우, 그죠? 여기에 뭐, 탑전이 있고, 그런데, 이렇게. 이 요사체를 요 담을 건너면 전부 다 유해파가 나오는 거예요. 이 경계를 해갖고 있는 거예요. 알았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것도 아마 어느 때 창건한, 거의 조선이 창건되기 이전에 절터를 잡은 거예요. 다섯 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 또 구리 함사도 그렇거든요. 구리 함사. 근데 다솔사의 위치가 있는 게, 뭐, 인문에 계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뭐, 공명사이가 있어. 공명사에 산이 있고 있는 게, 뭐, 이렇게 돼갖고, 여기 뭐, 개천이 흐르고, 앞에 또 큰 산이 있고, 뭐, 여기 위치에 있는데, 이렇게 막고 있는 게. 뭐, 풍수 지리스레에 잡았다는 거는 좀 우리가 좀 납득하기 어려워요. 앞에 너무 산이 깝깝하고 있는 게. 뭐 자청료 500가 뚜렷하 있는 것도 아니고. 조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실개천 앞에 경계를 두고 이제 그러는데, 그리고 구리 함사 역시 또 마찬가지거든요. 구리 함사 가봤더니 어떻게 제가 보기엔 방향을 잘못, 이쪽에 높은 산이 있고 이쪽도 아주 높은 산이 있고 그런데 이쪽에 이제 뭐 앞으로 이제 겨울이 흐르고 있는데, 이거 대웅전이 이게 뭐 동북 쪽인가 그래. 이게 정남항이 아니에요. 그 이것들은 뭐 하여튼 계속 조사를 꾸준하게 하고, 또 뭐 구리 함사, 해남 대흥사 이런 것들이 아주 넓은 터에 이렇게 사찰터가 이렇게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역사학적으로 이제 그럼 이렇게 쭉 내려오다가 이게 단절된 시기가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은, 고려 때 창건한 절들은 전부 다 좋은 때 이렇게 있었는 게. 그런데 이게 우리가 한양을 전도하면서 이걸 대경에서 한양을 이제 지금 서울로 전도하면서, 그때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두 분 계셨는데, 한 분은 무학대사, 한 분은 정도준이니까 무학대사라고 분이 계셨거든요. 무학대사, 그죠? 무학대사. 그 정도준이란, 이 사람은 준인가, 정도준인가, 그럴 거예요, 이게. 이 두 분이 대표적으로 한양을 전도하는데, 이게 그 가기 전에 이제 설이 털려야 돼요. 이분은 이제 막 계룡산으로 가자고 있는 게, 정동현 지금 현재 한양을 이렇게 털자면, 이 사람이 이제 그 당시 실세했으니까 아마 이리 옮긴 것 같아, 한양을. 그 한양은 보면은 북악산을 해갖고 있는 게, 풍수지리살적으로 뭐 자청료 500건을 맞춰갖고 자리를 앉힌 것 같아요. 예. 이분이 있는 게, 그 당시 실세했으니까. 무학대사는 다 아시겠지만, 뭐 이성계 멘토 아니겠어요? 뭐 이성계가, 야 당신은 뭐 돼지 같다 이런 게, 무학대사는 이성계고 당신은 부처였어, 이게 유명한 일화가 있는 분이잖아요. 이 무학대사는 계룡산으로 가자. 그래 보니까 언제 풍수지리설이 들어왔는 자가 문제. 이게 뭐냐, 고려 말에 들어온 거예요. 어디서? 중국에서 풍수지리학하는 게, 풍수지리설, 그야말로 있는 게, 이것도 필요하긴 해. 그 당시에는. 왜냐면은 우리가 이 높은 산이 이제 북쪽이고, 이게 남쪽으로 보면, 이쪽으로 있는 게, 뭐 이쪽에 자청로 있고 우백호 있고, 물이 흐르고 또 조산, 지금은 이제 뭐 남산이겠죠, 그죠? 이걸 보고 이제 앉힌 거예요. 그러다 막 경북이랑 앉혀가 있는데, 필요하잖아요. 겨울에 워낙 그 당시에 춥고 하니까.
뭐 자연의 재해도 막을 수 있고 이게 쭉 이렇게 돼 있으면 바람이 뭐 예를 들어 남풍이 치면 이거 막히고 이 안에는 좀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게 필요한 거죠. 그게 풍수지리학이. 그래 이제 결과가 이제 뭐 2조 500년을 뭐 견디면서 우리가 지금 현재까지 돼 있는데, 그래 그 전에 고려 때는 그 당시 고려 그게 조선 그게 그 풍수지리설이 들어오기 전에는 이 절터라든지 이거 또 보면은 고분이라든지 이런 거는 보니까 우리가 말하는 게 큰 이론이 두 개가 있는데, 그건 하나의 생기론이라는 설이 나올 거고, 그죠? 하나는 형국론이라는 거, 형국. 이 형국론이 뭐냐면은 이거는 풍수질서예요. 땅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를 있는 게 보고, 눈으로 보고, 그죠? 있는 게 눈으로 보고 한 거고, 이 생기론이라는 건 땅에서 좋은 기운이 올라온다는 게 생기론이에요. 이게 그 당시에 있는 게. 왜? 인간이 어떤 아무런 유해 파장이 없는 곳 이런 데다 이제 이걸 한 거죠. 절터들이 보면. 이거는 뭐냐면 마음의 파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틀을 찾은 거예요. 주로 고성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걸 한번 절터를 잡고 한 게 생기론. 형국론은 중국에서 온 거고, 이게 보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풍수지리설이 이거는 뭐냐면 내가 보니까 이 불교에서 인도에서 온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 앞에 결혼한 구례 함사는 보니까 신미대사라는 분이 인도 사람이에요. 우리 한국의 성령 아니 인도 올 때 있는 게, 인도에서 올 때 이 신미대사라는 분이 이게 스님이었어요. 인도 스님, 인도. 유해가 가실란지 안 가실는지 모르겠는데 이건 뭐 확실한 건 아니에요. 있는 게 확실한 건 아니지만은 이게 일대에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 한국에 오대사에 있는 게. 그 조선이 건국하면서 이제 풍수지리설을 이끌어 갖고 있는 게 이거 뭐 들쭉날쭉이 있는 게 생기론이라는 게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 이걸 근데 보면 우리가 이제 우리가 내가 이렇게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은 내가 그 당시에 관심이 있어갖고 여러 가지 조사를 해보니까 첫째 어느 아파트에 개가 있더라고요. 수맥이 줄지르는 집에 내가 가갖고 유산 내 지인을 가보니까 그래서 자기 얼굴이 안 좋고 해서 수맥이 흐르는데 보니까 수맥을 이렇게 차단하니까 그때 개가 한 놈이 있었는데 그 수맥 차단하기 전에 굉장히 안깔스러워. 성격이 싸납고 개가 있는 게. 그 수맥을 차단하니까 한 열흘 있으니까 개가 굉장히 순해지더라고. 개가. 그리고 보면 또 이게 우리 자연 현상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아파트에 이렇게 어느 공간에 보면은 방이 있으면은 그죠. 애를 키우게 되면은 갓난쟁이 그게 수유기 때 그 수맥이 있으면 유해 파장이 올라오면 이쪽으로 옮겨요. 배멀미를 하든 굴러가든가 그거 하고 그러는데 이게 애가 나는 거예요. 그 어떤 경우는 이게 집안 전체에 이 수맥이 흐르면은 애가 계속 울어요. 계속 울어. 원인도 몰라. 아픈 것도 없고 울어 들어가면. 그래 이 애를 엄마가 이제 밖으로 얻고 나가면 근처에 안 울어. 잠도 등들에 붙어 자고 있는 거. 다시 집에만 들어가면 우는 거. 애가 또 울어. 이거는 이제 수맥이 있다고 의심을 해봐야지. 수맥을 차단해갖고 있는 게. 유해 파장을 차단해야 주무시는 일이에요. 근데 어떤 경우를 봤냐면,
그 우리가 임신을 해, 가임기 때 임신을 해갖고 수맥에 많이 노출되어 있으면 출산을 하면 애가 정상적인 애를 못 낳는 경우도 있어요. 기형아라든지 이런 경우도 저는 봤어요. 그리고 개도 그렇지만은 우리 조류 있잖아요. 조류. 그죠? 조류. 이 조류는 유해파가 나오면은 절대 이 안에 의아 둥기를 안 틀어요. 여기서 알을 안 낳는다고. 유해파가 없는 그 어떻게 하는 거기만 딱 둥기를 틀어가 알을 낳고 그래요. 조류는. 사람은 우리가 있는 게 이게 어린 애 때는 아는데 왜 나이가 들면 이걸 못 느끼느냐 하면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우리가 세상 이제 이게 가르치는 정보 있잖아요. 그걸 교육이라 그러는데 그죠? 그거 하지 마라, 해라 이거 전체적으로 다 있는 게 내 집에 있는 거예요. 그래 이제 의식화가 되고 의식화. 이것 때문에 이제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느낄 수가. 그래 지금 이제 일리가 모르는 거예요. 유해 파장을 느끼지를 못하니까. 그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이런 고려 때 좋은 절터에 가시면은 경계를 두고 이 안에 가면 마음이 되게 편해요. 기가 나는 데는 이게 유한이 되고 잠도 잘 오고 그러는데 이쪽 밖에 유해파가 강한 데 나가면은 사람이 경직이 돼요. 신경계가 불편해지는 게 뭔가 하여튼 아주 미시한 반응이 나와요. 그거 어떻게 느끼게 되느냐? 몸에 힘을 빼고 마음에 힘을 빼고 가면은 이걸 느껴요. 그 수맥 유해파가 이렇더라는 걸 제가 있는 게 이때까지 총경험한 걸 제 나름대로 조사한 걸 있는 게 이 영상을 올리는데 이걸 좀 참고하셔갖고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 건강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그래서 제가 있는 게 건강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래 그 뒤에 다시 더 조사를 해보니까 유해 파장이 올라오는 곳에 침대를 놔가 자면은 의학계에서 이야기하는데 이 NK 세포라는 놈이 꼼짝을 못하는 거야. 안 움직여. 비활성화. 안 움직인다는 거죠.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이게 활성화. 비활성화. 있긴 있는데 안 움직인다는 거예요. 비활. 이 반대말이 이제 활성화거든요. 이게 안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 보니까 의학계에서 쭉 조사를 해놨는데 뭔게 근자에 와서 일본의 노동성 산업 이게 종합 연구원인가 하겠는데 그쪽에서 이거 이제 TNF라는 게 있어요. 다시 A라는 게 이게 우리 NK 세포 안에 있는 건 종양 계사인자라고 그래갖고 있는 게 이걸 UF에 갖다 놓으니까 75%가 비활성화 되더라. 안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 잠자리가 중요하다. 왜? 거기는 자면은 그 한 곳에 8시간씩 머무르니까 있는 게. 근데 유일하게 있는 게 우리가 그 NK 세포라는 게 활성화되는 애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의식이 없을 때
의식이 없을 때, 무의식 때, 무의식이 없을 때 이게 활성화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뭐냐? 수면 중 뺏겨, 수면 중. 그때 움직인다는 거예요. NKC 예민해 갖고 있는 게. 그리고 이건 기회 뭐 저한테 뭐 이걸 더 뭐 궁금한 점이나 있으면은 제가 다시 이 영상에 다 올리지 못하니까 저 연락처가 010-352-3185입니다. 이걸 주시면은 제가 또 보다 더 소상하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